2011년 7월 30일 아침,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의 15층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던 그녀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그녀가 다시 붙잡혀서는 끌려갑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며 이웃들의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적이 흘렀고 약 1분 30초 후에 그녀가 1층에서 발견됩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 쪽지에는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할럼입니다. 리사 할럼은 1981년 6월 12일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영리했으며 또래에 비해 매우 성숙했던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용에 재능이 있었던 리사는 발레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그녀는 발레에 열중하며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식이장애를 겪게 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2005년 어느 날, 리사는 캐나다를 떠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고 당시 24살이었던 그녀는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혼자 떠난 딸이 걱정이 됐던 그녀의 엄마가 한동안 호주에서 함께 지내며 그녀를 보살폈고 다행히도 리사는 빠르게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화려한 옷과 화장하는 것을 좋아했고 꾸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외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리사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이 만족스러웠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그녀의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고 호주가 마음에 들었던 그녀는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등록해 더 머물게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그 당시에도 식이장애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삶을 즐겼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2009년, 리사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룸메이트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게이로 알려진 사이몬이라는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됩니다. 리사보다 10살이 많았던 그는 돈 많은 사업가로 여분의 방이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던 리사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그녀는 걱정을 하며 좀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룸메이트가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남자니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2010년 다른 곳을 찾기 전까지만 잠시 지내기로 하고 리사가 사이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게이인 줄만 알았던 그와 리사는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약 2개월 후에는 연인 관계가 됩니다. 얼마 후 연인이 된 그들은 시드니의 고급 아파트로 함께 이사를 했으며 그 무렵부터 사이몬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이몬은 갑자기 리사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오염시킨다며 미용실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나가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지 말아야 하는 옷들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즐겨 입던 화려하고 노출이 있는 옷은 더 이상 입을 수 없었고 굽이 없는 신발에 바지만 입어야 했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가 클럽에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혼자서는 허락 없이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아파트 스포츠 센터로 방문해 함께 운동을 할 때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리사가 사망하기 8개월 전, 오랜만에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그녀를 보고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평소 즐겨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으며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그녀답지 않게 머리도 묶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리사도 점점 사이먼과의 관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이라는 이유를 대며 설득하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디기 힘들어진 그녀가 사이먼에게 걱정을 하며 답답함을 털어놓게 되었고 리사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do in I'm my here life for you, Baba. other than you. That's I'm it. here for If you, I had my Baba. family here, you know I'm what? here for I you, would spend Baba. half of my time with you and half of my time with my family. I know. You know what I mean? I don't have anybody else. You have me. So
It's like I've never, like you know healthy what? for Like us. I always wait at home for you. I do it. Like I don't go anywhere. I don't do anything without your permission, without asking you, without you being okay with everything. And I don't do anything other than whatever it is that you tell me to do. And it's why, it's because I love you, Cecilia. I might not say it all the time, or I might not, you might not think it or feel it, or, even though we do have a beautiful relationship, but know that it is real and that I love you. 그날 대화에서 사이먼은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라는 이유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리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이먼이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깔아 그녀를 완벽하게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리사의 30번째 생일을 맞이 사이먼이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파티에 초대해 리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주 후인 2011년 7월 30일 새벽, 그녀가 욕실 문을 잠그고는 캐나다에 있는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리사는 엄마에게 당장 호주로 와서 자신이 사이먼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딸의 신변이 불안해진 엄마는 다음날 휴가를 내고 바로 호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며 리사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의 엄마가 토론토 경찰로부터 딸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리사가 추락한 아파트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정신없이 쫓아내려온 사이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에게 보안 시스템과 카메라의 작동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지만 정작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집안 내부의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것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영상들이 삭제된 후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증거는 현관문을 향한 카메라에 찍힌 그들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리사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자 사이먼이 그녀를 잡아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확히 그녀가 추락하기 69초 전에 찍힌 것입니다. 사이먼이 조사관에게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정을 취하도록 소파에 앉는 것을 보고는 차를 만들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코니 앞으로 가는 그녀를 봤고 자신을 겁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뛰어내려 버렸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조사관에게 그녀의 그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이전에도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며 겁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를 통해 리사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오는 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으며 짐들을 잠시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는 캐나다행 비행기표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이 설치해놓은 감시 카메라와 스파이웨어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기 직전 그녀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개인 트레이너가 그녀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1층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이먼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그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됩니다. 그의 변호 측은 리사가 오랜 시간 우울증과 식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온 증거를 제시하며 그것이 그녀의 충동적인 행동에 영향을 줬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안고 69초 만에 발코니로가 던졌다고 하기에는 어떠한 저항이나 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70cm의 신장을 가진 그가 그녀를 발코니 높이까지 들어서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에게는 23살의 새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사망한 리사와 닮았다며 매스컴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을 모두 그를 위한 변호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재판에 함께 참석해 최선을 다해 그의 무죄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27일 사이먼은 결국 최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소 18년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그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그는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